실은 미국 스포츠계의 심장부 로스앤젤레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한 축구 선수의 활약 때문이 아닙니다. 농구 황제 르브론 제임스마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숙이게 만든 인체공학적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34세의 나이, 은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신체 나이 22세라는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들고 나타난 남자. 이것은 스포츠 과학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몰랐던 초인적인 노력의 승리일까요? 미국 전역을 강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LAFC의 캡틴이자 대한민국의 자존심, 소니가 프리시즌, 메디컬, 테스트와 피지컬 데이터에서 미국 스포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해 화제입니다. NBA, NFL 선수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소니의 미친 피지컬, 그리고 이를 지켜본 미국 현지의 뜨거운 반응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의 로스앤젤레스, 따가운 캘리포니아의 햇살 아래 LAFC의 트레이닝 센터인 퍼포먼스 센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프리시즌이라면 가벼운 몸풀기와 전술훈련이 주를 이루겠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소니 때문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베테랑 선수가 갓 데뷔한 19세 신인 선수들보다 더 빠르고 더 오래, 그리고 더 지치지 않고 뛰고 있다는 사실이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구단 측이 비공개로 진행했던 고강도 피지컬 테스트의 결과 일부가 미국의 저명한 스포츠 과학 저널을 통해 유출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단순히 잘 뛰었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수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를 본한 NBA 피지컬 코치는 데이터 오류인 줄 알았다.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면 이 선수는 심장이 2개이거나 로봇일 것이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치가 나왔기에 피지컬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미국 땅이 이토록 들썩이는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3일 전 LAFC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GPS 기반 활동량 및 회복 능력 테스트였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2026 시즌을 앞두고 팀의 기동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옥 같은 훈련 스케줄을 짰습니다.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뙤약볕 아래서 왕복 달리기를 무한 반복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코스였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나자 건장한 20대 선수들이 하나둘씩 잔디 위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신음이 훈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주전급 선수들조차 무릎을 짚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코칭 스태프들의 시선이 단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던 피지컬 코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감독님, 저기 좀 보십시오. 소니의 심박수를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쁜 숨을 몰아쉬는 동료들 사이에서 소니는 땀방울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배들을 일으켜 세우며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스프린트 최고 속도 시속 36.8km. 이는 전성기 시절 토트넘에서 보여주었던 폭발력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34세 선수가 에이징 커브를 정면으로 거슬고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더 놀라운 것은 회복 속도였습니다. 심박수 180bpm의 극한 상황에서 정상 심박수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팀 내 평균보다 무려 40%나 빨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들이 10분을 쉬어야 다시 뛸 수 있을 때 소니는 1분 만에 다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 수치 앞에 현장에 있던 구단 의료진은 이 선수의 근육 섬유와 심폐 기능은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다라는 소견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믿기 힘든 소식은 곧장 LA의 또 다른 주인,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평소 축구에 관심이 많고 무엇보다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르브론은 이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르브론 제임스가 예고도 없이 LAFC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농구 황제의 등장에 훈련장은 술렁였지만 르브론의 시선은 오직 소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땀에 흠뻑 젖은 소니와 마주한 르브론. 그는 소니의 어깨를 감싸주며 미국 스포츠 채널 ESPN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쓴다. 사람들은 나를 킹이라 부르며 내 롱런에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오늘 소니의 훈련 데이터를 보고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르브론은 잠시 말을 멈추고 훈련장 잔디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수치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저건 순수한 고통과 인내, 그리고 자신을 깎아내는 절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다. 34세에 저런 폭발력을 유지한다고. 그건 재능의 영역을 넘어선 수도승의 영역이다. 소니는 MLS의 스타가 아니다. 그는 모든 운동선수가 보고 배워야 할 교과서다. 르브론의 이 발언은 즉시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NFL의 전설적인 쿼터백 톰 브레디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소니의 기사를 공유하며 리스펙트 레스펙트하는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미국 스포츠계의 아이콘들이 종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캡틴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특집 기사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피지컬에 열광한다. 우리는 빠르고 강하고 지치지 않는 영웅을 사랑한다. 그런데 183cm의 동양인 선수가 그 어떤 거구의 미식 축구 선수보다 더 강인한 심장을 가지고 나타났다. 소니는 지금 미국인들의 피지컬 컴플렉스를 자극하며 새로운 종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진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소니가 이토록 처절하게 몸을 만든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기록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현지 기자가 소니에게 물었습니다. 소니, 당신은 이미 전설이다. LAFC에서도 왕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왜 신인 선수처럼 죽기 살기로 뛰는가? 소니는 땀을 닦으며 덤덤하게 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가 이 팀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주장이 가장 앞에서 가장 많이 뛰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 선수는 끝까지 뛴다는 것을 이 미국 땅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에 있던 코치진과 동료 선수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막판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소니의 나이를 거론하며 이제는 활동량을 줄이고 골 결정력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식의 에이징 커브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소니는 말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겨울 내내 남들이 휴가를 즐길 때 지옥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러닝으로 자신의 몸을 강철처럼 재련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첫날 압도적인 데이터로 모든 논란을 일거에 잠재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무력시였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경고장이었습니다. LAFC의 핵심 미드필더이자 소니의 단짝인 선수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소니 형이 훈련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나갑니다. 34살 형이 저렇게 뛰는데 20살인 우리가 어떻게 걷겠습니까? 소니 형 덕분에 지금 우리 팀의 체력은 MLS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시즌 우리는 그냥 우승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압살할 겁니다. 사랑하는 축구 팬 여러분, 지금 미국은 소니의 아리 중입니다. 2026 MLS 개막전 티켓은 이미 매진되었고 안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단순히 축구 기술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34세라는 나이의 중력을 거슬고 자신의 한계를 매일매일 갱신해 나가는 위대한 인간, 승리의 현장을 목격하러 가는 것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고개를 숙이고 미국 스포츠 과학계가 데이터를 의심하게 만든 남자. 우리는 흔히 운동선수의 30대를 황혼기라로 부릅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30대는 황혼이 아닌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정오의 태양입니다. 이번 시즌 소니가 보여줄 퍼포먼스는 아마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꺾이지 않는 정신력으로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리더 그 자체입니다. 미국 대륙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소니. 과연 그는 이번 시즌 어떤 기적 같은 골과 드라마로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까요? 지금 미국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장부, 법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국회의사당 내셔널 스태추어리 홀의 200년 철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폐쇄적이라 불리는 공화당 의원들마저 입을 모아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이 믿기 힘든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전쟁 영웅도 아닌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축구 선수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미국 내 유력 언론과 워싱턴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LAFC의 홈구장이 아닌 워싱턴 D.C.의 상징적인 구역에 손흥민 선수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조형물, 즉 동상, 건립을 추진하자는 법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공을 잘 차서일까요? 아닙니다. 골을 많이 넣어서라면 메시나 호날두의 동상이 먼저 세워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지금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축구 그 이상의 가치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미국 땅에서 그들이 잊고 지냈던 가장 순수한 리더십과 희생의 가치를 손흥민이라는 이방인이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국뽕 영상이 아닙니다. 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149년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를 통틀어 전례 없는 예외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추적하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워싱턴의 비밀 회의록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비공개 청문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제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과 미국의 미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자리는 지루한 통계나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한 노년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 이민자 정책에 가장 배타적이고 미국의 전통을 중시하기로 유명한 강성 보수파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꺼낸 말은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가치들, 겸손,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이것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 미국인이 아닙니다. 바로 LAFC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LAFC의 지난 경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골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탈진에 쓰러진 동료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물병을 건네며 정작 본인은 가장 늦게 라커룸으로 향하는 손흥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인종, 빈부, 이념의 갈등으로 찢어진 이 거대한 나라에서 손흥민은 기묘하게도 모든 계층을 통합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백인 상류층은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품격에 반했고 히스패닉과 흑인 커뮤니티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최고에 오른 그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LA 지역지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걸어 다니는 아메리칸 드림의 교과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한국인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우리가 잃어버린 미국의 혼을 보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상 혹은 기념비 건립 추진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자신들의 정신적 결핍을 채워주는 한 영웅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의이자 절박한 구애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LAFC가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4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는 그 발로 가장 꾸준히 이를 도맡아 하며 팀을 구해낸 그 장면. 미국인들은 그 장면에서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영웅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베컴. 현재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인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LA 갤럭시에서 뛰었고 동상을 받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다. 내가 받은 사랑은 스타로서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받고 있는 사랑은 존경이다. 만약 미국 의회가 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해도 나는 기꺼이 그 법안에 서명할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이다. 베컴의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베컴이 자신의 후배이자 경쟁팀의 에이스를 위해 이토록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전설 티에리 앙리의 반응입니다. 그는 평소 냉철한 분석으로 유명하지만 손흥민의 동상 건립 이슈에 대해서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동상을 세운다고? 나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전쟁이 아니라 예술이자 감동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미소, 그리고 그의 눈물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인간의 심장을 건드린다. 이것은 외교관 100명이 10년 동안 할 일을 혼자 해낸 것과 같다. 명백히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이후 미국 내 유소년 축구 등록률은 전년 대비 300%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뿐만 아니라 백인과 흑인 가정의 아이들이 등 뒤에 SON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잔디밭을 뛰어다닙니다. 경제적 효과는 더 놀랍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른바 소니코노미는 연간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주목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내 손자는 정치를 혐오한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기를 볼 때면 눈을 빛낸다. 손흥민이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 세울 때 내 손자는 페어플레이가 무엇인지 배운다. 우리가 교과서로 가르치지 못한 도덕을 그가 가르치고 있다. 동상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세워줘야 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 선수의 동상을 국회의사당 근처나 국가적 상징 공간에 세우는 것은 무리다라는 신중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문을 단숨에 잠재운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 본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폭우가 쏟아지던 LAFC의 프리시즌 원정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승패가 기울어진 상황, 감독은 부상 방지를 위해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스타 선수라면 수건을 뒤집어 쓰고 몸을 녹이거나 불만 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계 카메라에 잡힌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전 미국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벤치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테크니컬 에어리어 라인 끝까지 걸어나가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아직 뛰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카메라는 관중석을 비췄습니다. 비에 젖은 채 자리를 지키던 수천 명의 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컥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세계 최고의 스타지만 팀을 위해서는 기꺼이 비를 맞으며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그 태도. 이 장면이 전파를 타자 워싱턴의 기류는 급변했습니다. 저런 리더십이다. 우리가 찾던 리더십이 바로 저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동상건립추진위원회의 관계자가 손흥민 선수 측에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을 건립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왜 월드클래스인지 그 인성의 끝을 보게 됩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지만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제 동상을 세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축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잔디 구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동상으로 남는 것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남고 싶습니다. 이 거절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역설적으로 동상 건립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더 높아지는 동양적 미덕의 정수를 본 미국인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현인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보수층이 그토록 손흥민을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부와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이것은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가장 숭상해왔지만 자본주의의 탐욕 속에 잃어버렸던 청교도적 정신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상 건립은 보류될지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다른 방식의 예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날 제정이나 그의 이름을 딴 청소년 재단 설립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예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 사당의 도움은 높고 거대합니다. 그곳에 동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불멸의 역사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차가운 청동상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곁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위대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동상은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부식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존경심은 영원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소년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고 어떻게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심장부를 감동으로 녹여냈는지 말입니다. 149년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아니 미국 스포츠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깊은 울림을 준 선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그를 인정하려 했던 것은 그가 공을 잘 차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인간의 품격이 국경과 인종, 이념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에 다시 없을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2026년 미국 워싱턴이 사랑했던 그리고 전 세계가 존경했던 단 하나의 캡틴이 있었다고.